어디서 계집년이 겸상을 해? 걸걸하고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취 사장의 공기를 단칼에 베어버렸다. 식판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밥을 먹던 병사들의 숟가락질이 일제히 멈췄다. 취사병이 든 국자가 허공에서 갈 길을 잃었다. 수백 명의 눈동자가 오직 한 곳, 식당 중앙의 테이블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가슴과 모자에 붙어 있어야 할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갓 전입 와서 오바로크를 치기 전인지 아니면 작전 중이라 잠시 떼어놓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꽉 묶은 머리와 날카로운 턱선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다. 주인공은 황지연. 707 특임단에서 복귀해 오늘 막 부임한 신임 여단장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어 콩나물 무침을 뜨고 있었다. 그녀의 앞을 막아선 건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중령, 군수참모 박철민이었다. 그는 술기운이 벌겋게 오른 얼굴로 황지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귀 먹었어? 야, 내가 지금 묻잖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계급장도 없는 년이 영관급 장교 식사하는 구역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 황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자챙 아래 그늘진 눈빛이 서늘했다. 식사하는데 성별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긴 간부 식당이 아니라 병사 식당입니다.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대답이었다. 하지만 박중령에게 그 말은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었다. 뭐? 이 미친년이 말대꾸를 해? 야, 너 뭐냐? 신임 하사야? 아니면 어디 쏘가리 소위야? 군복 입고 계급장 안 달면 내가 모를 줄 알아? 기어들어왔으면 눈치껏 구석에 처박혀서 먹을 것이지 어디 하늘 같은 선배님들 지나다니는 길목에 앉아서 밥을 처먹어. 박중령은 황지연의 전투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반반하게 생겨가지고는 몸매 자랑하려고 군대 왔냐? 군기가 빠져도 단단히 빠졌구만.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명백한 성희롱이자 모욕이었다. 식사를 하던 병사들은 분노와 공포가 섞인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하지만 상대는 여단의 실세 중 하나인 군수참모였다. 누구도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황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말 조심하시죠. 군복 입은 군인에게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 네가 나를 가르쳐? 이 건방진 년이. 콱창. 박중령이 거칠게 손을 휘둘렀다. 황지연의 식판이 공중제비를 돌며 바닥으로 처박혔다. 붉은 깍두기 국물과 된장국이 황지연의 전투복 바지와 군화 위로 질퍽하게 쏟아졌다. 하얀 쌀밥이 진흙처럼 지식여졌다. 흡.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황지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국물에 젖은 전투복을 털어내지도 않았다. 다만 그녀의 눈동자가 칠흑 같은 심연으로 변해 박중령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눈이었다. 아까운 밥을 버리셨군요. 빠? 야, 니년이 먹는 쌀 한 톨도 아까워. 당장 튀어나가서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 돌아. 어디서 여자가 재수없게 앞에서 알짱거려. 내 눈앞에서 꺼져. 박중령은 씩씩거리며 침을 뱉듯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장군이자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맨손으로 그의 목을 꺾는데 3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황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키는 박중령보다 작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거대한 산처럼 박중령을 압도했다. 박철민 중령. 내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아서 불러대? 기억해두지. 그 입, 그리고 오늘 바닥에 버려진 군인의 긍지. 황지연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뒤를 돌았다. 박중령의 욕설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그녀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뚜벅뚜벅 식당을 빠져나갔다. 국물 젖은 군화 발자국이 바닥에 선명하게 남았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파주에 찬 바람이 열기를 식혀주었다. 건물 모퉁이 그늘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복 차림의 사내가 황급히 뛰어왔다. 전속부관 강민우 대위였다. 여단장님, 옷이. 아니, 전투복이 왜 이러십니까? 안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강 대위는 황지연의 꼴을 보고 경악했다. 여단장 취임식도 하기 전에 전투복이 오물투성이라니. 황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서 젖은 손수건을 꺼냈다. 강 대위. 예. 명령 내리십시오. 군수참모 박철민. 그리고 대령 최태곤. 두 사람 족보, 인사고과 특히 군수물자 관련 장부 싹 다 털어와. 먼지 하나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풍한 설보다 차가웠다. 지금 당장 말입니까? 그래. 오늘 밤 안으로. 내 전투복의 국물 튄 값은 받아내야지. 황지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름답지만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미소였다. 우리 부대의 쥐새끼들이 아주 살판이 났더군. 밟아 죽여야겠어. 그날 밤 10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의 한적한 야산 및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 크하하. 형님, 오늘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꼴을 봤지 말입니다. 박철민 중령이 소파에 누우듯 앉아 담배 연기를 뿜어냈다. 맞은편에는 거대한 덩치의 사내 최태곤 대령이 맥주캔을 따고 있었다. 뭔데? 또 병사들 갈 거냐? 아니요, 이번엔 여군입니다. 점심때 식당에 갔는데 웬 계집애가 계급장도 안 달고 밥을 처먹고 있길래 제가 아주 혼구멍을 내줬죠. 식판을 확 엎어버렸는데 쫄아서 말도 못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눈을 부라리는데 확 밟아버리려다 말았습니다. 크크크. 박중령 성질머리하고는 여군이면 좀 봐주지 그랬어. 예쁘장하면 나중에 회식 자리나 부르지. 에이, 눈빛이 영 재수 없는 년이었습니다. 암튼 오늘 밤 작업은 문제 없죠? 최 대령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당연하지. 이번에 빼돌릴 기름이 드럼통으로 50개야. 전방 추진 보급용이라 아무도 신경 안 써. 문산 쪽 주유소 사장한테 현찰 박치기로 넘기기로 했어. 트럭 2대 오늘 자정에 움직인다. 역시 형님입니다. 이번 것만 성공하면 제 차 바꾸는 겁니까? 차? 차가 문제냐? 강남에 아파트가 생긴다. 두 사람은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군용 경유를 빼돌려 배를 채우는 짓거리. 그것은 그들이 수년간 해온 달콤한 범죄였다. 그때였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최 대령의 말에 문이 열리고 얼굴이 퉁퉁 부은 수송부 김민재 하사가 들어왔다. 전진. 대령님. 김 하사의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낮에 장부 조작을 거부하다가 박중령에게 구타당한 흔적이었다. 차 준비됐냐? 최 대령이 삐딱하게 물었다. 대령님. 정말 이건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여단장님이 707 출신이라 눈치도 빠르시고 감찰도 세다고 들었습니다. 걸리면 다 죽습니다. 퍽. 박중령이 튀어나가 김하사의 배를 걷어찼다. 김하사가 바닥에 뒹굴며 신음을 토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야, 여단장. 계집년이 뭘 안다고 설쳐? 걔는 그냥 얼굴마담이야. 우리가 주는 보고서에 도장이나 찍는 기계라고. 알았어? 박중령이 쓰러진 김하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너 어머니 수술비 필요하댔지? 이번에 입 다물고 운전대 잡으면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해결된다. 근데 또 헛소리하면 네 군 생활은 영창에서 끝나는 거야. 선택해. 김하사는 고통과 모멸감에 몸을 떨었다.
늙으신 홀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힘없는 부사관이 대령과 중령의 카르텔을 이길 방법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운전. 하겠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나가서 대기해. 최 대령이 손을 휘저었다. 김하사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독한 놈들. 피도 눈물도 없군. 어둠 속 컨테이너 창문 너머 숲을 사이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얼굴에 검은 위장 크림을 바른 황지현이었다. 그녀는 손에 든 야간 투시경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씹어뱉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강 대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단장님 상황실입니다. 놈들이 자정에 움직인다는 첩보 확인했습니다. 헌병대 출동시킬까요? 황지연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낮에 취사장에서 보였던 그 백만의 살기 어린 미소였다. 아니, 헌병대는 뒤처리만 하게 해. 잡는 건 내가 직접 한다. 황지연은 허리춤에 찬 권총 홀스터를 점검했다. 감히 내 부대에서 기름을 훔쳐? 그리고 내 부하를 때려? 오늘 밤 저 새끼들 계급장 떼고 곡소리 나게 만들어주지. 전진. 황지연의 입에서 나온 나직한 구호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밤 12시. 파주의 밤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갗을 파고들었다. 임진강을 따라 짙게 깔린 안개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인근의 좁은 비포장도로. 평소라면 고라니 울음소리만 들려야 할 이곳에 육중한 기계음이 낮게 깔렸다. 두두두두두두. 두 대의 60 트럭이과 톤 군용 트럭이 전조등을 끈 채 미등미세한 불빛에만 의지하여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트럭의 짐칸은 덮개로 꽁꽁 싸매져 있었지만 육중한 무게감으로 인해 타이어가 푹 꺼져 있었다. 그 안에는 최태곤 대령과 박철민 중령이 빼돌린 군용 경유 드럼통 50개가 실려 있었다. 선두 차량의 운전석. 김민재 하사는 핸들을 잡은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 김하사 속도 안 줄여? 덜컹거리다가 기름 새면 네가 다 핥아먹을 거야? 조수석에 앉은 선임 부사관이 김하사의 뒤통수를 툭 쳤다. 그는 박중령의 신복으로 이번 일의 감시역을 맡은 최 상사였다. 죄송합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핑계는. 야, 빨리 넘기고 가서 소주나 한잔하자. 오늘 물주가 현찰 두둑하게 챙겨왔다더라. 최 상사는 낄낄거리며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튕겼다. 붉은 불똥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트럭은 약속 장소인 폐쇄된 주유소 공터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이미 검은색 승합차 한 대와 1톤 포터 트럭 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족제비처럼 생긴 사내가 내렸다. 문산 일대에서 불법 유류 유통을 하는 장 사장이었다. 아이고, 우리 군인 양반들 오셨네. 시간 정확하구만. 장 사장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그 뒤로 뒤따라온 최태곤 대령의 관용차 레토나 지휘 차량가 멈춰 섰다. 레토나에서 내린 최 대령과 박철민 중령은 군복상의 단추를 푼 채 거만하게 걸어 나왔다. 장 사장, 준비는 됐나? 최 대령이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하죠, 대령님. 여기 약속한 거. 장 사장이 두툼한 칠가방을 내밀었다. 박중령이 잽싸게 가방을 낚아채 열어보았다.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역시 장 사장이야. 깔끔해서 좋아. 야, 애들 시켜서 빨리 옮겨 실어. 박중령의 지시에 김하사를 비롯한 병사들이 트럭 짐칸을 열었다. 기름 냄새가 확 풍겼다. 병사들은 무거운 드럼통을 굴려 민간 트럭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다들 표정이 어두웠지만 뒤에서 팔짱을 끼고 감시하는 최 대령의 눈빛이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님, 이거 끝나고 바로 가시죠. 제가 문산 읍내에 끝내주는 노래방 예약해놨습니다. 그래? 하하. 오늘 피로 좀 풀어야겠구만. 그들이 희희낙낙하며 담배를 피우려 라이터를 켜는 순간이었다. 바스락. 주유소 뒤편 숲속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고라니가 지나가는 소리와는 달랐다. 인위적인 군화가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 뭐야? 누구 있어? 최 대령이 동작을 멈추고 숲 쪽을 노려보았다. 에이, 고라니겠죠. 여기 민통선 근처라 사람 없습니다. 박중령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라이터 불을 댕겼다. 하지만 어둠 속에는 분명 누군가가 있었다. 나무 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황지연 여단장은 적외선 야간 투시경을 통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심장 박동조차 느리게 뛰고 있었다. 707 특임단 시절 적진 깊숙한 곳에서 며칠이고 잠복하던 실력 그대로였다. 그녀의 귓가에 강 대위의 무전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다. 여단장님, 포위 완료했습니다. 진입할까요? 황지연은 손가락으로 마이크를 톡, 톡 2번 쳤다. 대기하라는 신호였다. 아직은 아니었다. 물증이 완벽하게 넘어가는 순간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환희에 차 있는 그 순간을 노려야 했다. 황지연은 소리 없이 나무에서 내려왔다. 착지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폐주유소 건물의 그림자를 타고 이동했다. 그녀의 앞을 지키고 서 있던 장 사장이 데려온 덩치 큰 건달 하나가 하품을 하며 등을 돌리고 있었다. 황지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순식간이었다. 그녀가 뒤에서 건달의 입을 막음과 동시에 무릎으로 오금을 가격했다. 억 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건달이 무너졌다. 황지연은 기절한 건달을 조용히 풀숲으로 끌어다 놓았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 살인 기술을 익힌 특수부대원의 움직임이었다. 하나 처리. 황지연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그녀와 악당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m. 기름 드럼통이 거의 다 옮겨졌을 무렵 박중령이 돈가방을 챙기며 김하사에게 다가갔다. 야, 김하사. 너 표정이 왜 그래? 똥 씹었냐? 오늘 받은 거 뽀찌 수고비 좀 챙겨줄 테니까 인상 펴. 안 그러면 진짜 죽여버린다. 박중령이 김하사의 볼을 툭툭 쳤다. 김하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병신 같은 새끼. 사내 새끼가 깡이 없어서 원. 박중령이 비웃으며 돌아섰다. 바로 그때였다. 팍.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멩이가 박중령이 들고 있던 라이터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악. 박중령이 손을 부여잡으며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누구야? 어떤 새끼야? 최 대령이 놀라 권총에 손을 올렸다. 장 사장의 부하들도 쇠파이프를 꺼내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안개 속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안개를 뚫고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밤 공기가 찹니다. 훔친 기름으로 난로라도 피우시려는 겁니까?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쏠렸다. 폐주유소 건물 옥상 난간. 그곳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자 그림자의 정체가 드러났다. 완벽하게 각이 잡힌 정복. 어깨 위에서 차가운 빛을 발하는 별 하나.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서늘한 눈빛. 황지연 여단장이었다. 박중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낮에 취사장에서 봤던 그 초라한 여군이 아니었다. 저건 진짜 장군이었다. 누구냐? 최 대령이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황지연이 옥상에서 가볍게 뛰어내렸다.
쿵소리와 함께 그녀가 착지하자 주변의 흙먼지가 일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제1보병사단 여단장, 준장 황지현. 그녀의 입에서 나온 관등 성명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여단장? 박철민 중령의 입이 떡 벌어졌다. 턱이 빠질 듯 떨렸다. 낮에 자신이 식판을 엎고 쌍욕을 퍼붓고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보며 비웃었던 그 여자가 여단장이라고. 말도 안 돼. 저렇게 젊은 년이 무슨 장군이야. 야, 저거 가짜야. 헌병대 불러. 박중령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발악이었다. 황지연은 피식 웃었다. 헌병대? 좋지. 안 그래도 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방에서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터져 나왔다. 팟, 으악, 눈부셔. 최 대령과 박중령 그리고 장 사장 일당이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숲속에 매복해 있던 헌병대 차량과 감찰부 요원들이 일제히 튀어나왔다. 전원 꼼짝 마. 움직이면 발포한다.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무장한 헌병들이 순식간에 현장을 포위했다. 장 사장의 깡패들은 겁에 질려 쇠파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최태곤 대령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짬밥을 헛먹은 게 아니었다. 에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연대장입니다. 감히 직속 상관의 허락도 없이 작전 지역에 난입합니까? 이건 항명입니다. 최 대령이 핏대를 세우며 황지현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황지현을 애송이 취급하고 있었다. 덩치로 위압하면 물러설 것이라 착각한 것이다. 황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 대령을 올려다보았다. 항명. 군용물을 횡령하고 민간인과 결탁해 부당이득을 취한 게 누군데 지금 항명을 논합니까? 최태곤 대령. 증거 있어? 우리가 기름 빼돌렸다는 증거 있냐고. 이건 야간 보급 훈련 중이었어. 최 대령이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었다. 박중령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습니다. 훈련입니다. 여단장님이 뭘 모르셔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거 다 작전 계획에 있는 겁니다. 황지연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작전 계획? 민간 트럭에 기름을 옮겨 싣고 돈가방을 주고받는 게 우리 부대 작전 계획입니까? 대단한 전술이군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번 것만 성공하면 제 차 바꾸는 겁니까? 차? 차가 문제냐? 강남에 아파트가 생긴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최 대령과 박중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에이, 이건. 그리고 황지연이 손가락을 튕겼다. 어둠 속에서 강민우 대위가 캠코더를 들고 걸어 나왔다. 거래 현장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박중령님이 돈가방 받아서 세어보시는 장면 아주 영화처럼 잘 나왔더군요. 박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그때였다. 궁지에 몰린 최 대령이 이성을 잃었다. 그는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뽑아들었다. 에이, 이게 같은 년이. 다 죽여버릴 거야. 대령님, 안 됩니다. 김하사가 비명을 질렀다. 헌병들이 총구를 겨눴지만 최 대령이 황지현을 향해 총을 쏘려는 찰나였다. 황지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퍽! 총성이 울리기 전 황지연의 군화발이 최 대령의 손목을 걷어찼다. 권총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어지는 동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황지연은 최 대령의 팔을 낚아채 업어치기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거대한 덩치가 흙바닥에 처박히며 먼지가 피어올랐다. 크악! 최 대령이 고통에 몸부림쳤다. 황지연은 쓰러진 최 대령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며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총은 적을 향해 쏘라고 지급된 겁니다. 비리나 저지르는 쓰레기가 함부로 꺼낼 물건이 아닙니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헌병들이 달려들 최 대령과 박중령 그리고 민간업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박중령은 수갑이 채워지는 와중에도 황지현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여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눈이 삐어서 낮에는 정말 몰라 뵙고. 황지연은 박중령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박중령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였다. 박철민 중령. 예. 여단장님. 낮에 취사장에서 내가 했던 말 기억하나? 박중령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입, 그리고 바닥에 버려진 군인의 긍지. 황지연의 손이 박중령의 계급장을 스쳤다. 당신의 그 가벼운 입과 탐욕이 어깨에 달린 무궁화 2개를 썩게 만들었어. 군복 벗을 준비해. 감옥에 가면 주황색 수의가 기다리고 있겠군. 거기선 식판 엎지 말고 얌전히 밥 먹게. 박중령은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다. 황지연은 몸을 돌려 트럭 옆에 서 있는 김민재 하사에게 다가갔다. 김하사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김민재 하사. 전진.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 하사가 울먹이며 경례를 했다. 황지연은 김 하사의 멍든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의 삐뚤어진 전투모를 바로잡아 주었다. 자네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협박당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감찰부에 제보하려고 했다가 폭행당했다는 것도. 김 하사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정상 참작될 거야. 물론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자네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로 고호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 어머니 수술비는 군복지기금이랑 내 사비로 지원할 테니까 걱정 말고. 김 하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단장님. 황지연은 김 하사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현장에 도열한 헌병들과 감찰 요원들을 향해 섰다. 그녀의 뒤로 쏟아지는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별을 더욱 찬란하게 비췄다. 전원 철수한다. 이 쓰레기들 1사단 영창으로 압송해. 전진. 수십 명의 장병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우렁찬 구호 소리가 파주의 밤하늘을 뒤흔들었다. 황지연은 끌려가는 최 대령과 박중령의 뒷모습을 보며 옷깃을 여몄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북극성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진부대에 새로운 지휘관이 왔음을 알리는 듯 했다. 그녀는 레토나에 오르며 강 대위에게 짧게 말했다. 내일 아침 식단 뭐지? 예. 내일은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그래. 내일은 식판 엎을 놈 없겠군. 맘 편히 밥 좀 먹자. 황지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승리의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파주의 해는 어김없이 떠올랐지만 제1보병사단 예하 여단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밤사이 벌어진 기름 도둑 검거 작전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취사장, 내무반, 연병장 할 것 없이 병사들은 3355 모여 웅성거렸다. 야, 들었어? 신임 여단장님이 어젯밤에 레토나 타고 직접 현장 덮쳤대. 최태곤 연대장이랑 박철민 군수참모가 기름 빼돌리다가 딱 걸려서 줄줄이 영창 갔단다.
와, 대박이다. 어쩐지 어제 헌병차 사이렌 소리 요란하더라니. 그 여단장님 707 출신이라며? 완전 영화네, 영화. 병사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동안 최 대령과 박중령의 갑질과 횡포에 시달려온 그들에게 황지연의 등장은 구세주의 강림과도 같았다. 같은 시각 여단 본청 지하 조사실. 철제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벌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최태곤 대령은 밤새 잠 한숨 못 잔 듯 눈이 퀭했고 입가에는 마른 침 자국이 허옇게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아직도 도끼를 품고 있었다. 황지연 준장. 아니, 여단장님. 이거 실수하시는 겁니다. 최 대령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실수? 맞은편에 앉은 황지연은 헌병이 타온 믹스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여유로웠다. 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 동기가 육군본부 인사처에 있고 제 사촌 형님이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고작 기름 몇 드럼 가지고 현역 연대장을 이렇게 구속 수사해.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 대령은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협박을 시도했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군인의 모습이었다. 황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피식 웃었다. 최태곤 대령.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요. 기름 몇 드럼? 당신들이 지난 2년간 빼돌린 유류가 10억 원어치가 넘어. 그리고 그 돈 다 어디로 갔지? 황지연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최 대령의 시선이 서류에 박혔다. 거기에는 그가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자금 내역과 유흥업소 출입 기록, 심지어 내연녀에게 송금한 내역까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에이, 이걸 어떻게 해? 707 정보력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강남 룸살롱에서 양주병 깔 때 내 부하들은 당신 쓰레기통 뒤져서 영수증 조각 맞추고 있었으니까. 황지연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녀의 눈빛이 최 대령의 동공을 꿰뚫었다. 국회의원 사촌 형님? 육군본부 동기. 지금 그 사람들이 당신 전화를 받아줄 것 같습니까? 뉴스 한번 틀어보시죠. 황지연의 손짓에 강민우 대위가 벽에 걸린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 특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육군 전방부대 고위 장교들 수십억 대 유류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국방부 장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 1000명. 최 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미 언론까지 터진 것이다. 꼬리 자르기가 시작되면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 뻔했다. 당신은 끝났어.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죄를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는 것뿐이야. 아, 그리고 박철민 중령은 이미 다 불었더군요. 당신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 배신자 새끼가. 최 대령이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지만 뒤에 서 있던 헌병들이 그를 강제로 앉혔다. 끌고 가. 황지연의 차가운 명령에 최 대령은 질질 끌려나갔다. 복도 끝까지 그의 비명과 욕설이 울려 퍼졌다. 조사실을 나온 황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여단 대연병장으로 향했다. 전 장병이 집 앞에 있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도열한 연병장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단상 위에 오른 황지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여단장이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힘이 있었다. 어제부로 우리 부대의 암적인 존재들이 제거되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는 오늘부로 선언한다. 내 부대에서 병사들의 등쳐먹고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자는 계급장을 막론하고 내가 직접 목을 칠 것이다.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진짜 지휘관의 언어였다.
하지만 성실하게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약속한다. 오늘 점심부터 식단 전면 개선한다. 그리고 겨울철 생활관 난방, 기름 아끼지 말고 빵빵하게 틀어라. 춥게 자는 병사는 내가 용납 안 한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누군가 먼저 소리쳤다. 와! 함성은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가식적인 박수가 아닌 병사들의 진심이 담긴 환호였다. 의상, 해산. 황지연은 짧고 굵게 훈시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왔다. 그녀의 뒤로 병사들의 힘찬 경례 구호가 울려 퍼졌다. 전진, 전진, 전진. 그 소리가 파주의 산들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황지연은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썩은 뿌리는 깊고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황지연의 집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는 번호였다. 여단장 황지연입니다. 황 장군. 나야 군단 작전 참모 김상무일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느끼하고 거만했다. 김상무 소장. 황지연보다 군 경력이 훨씬 긴 선배이자 군내 사조직의 핵심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최태곤 대령의 직속 뒷배이기도 했다. 전진.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그래, 전진. 요새 자네 부대 이름이 뉴스에 많이 나오더구만. 아주 스타 됐어? 비꼬는 말투였다. 황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다. 부끄러운 환부를 도려내는 과정입니다. 허허, 환부라. 너무 칼을 깊게 들이댄 거 아닌가? 최태곤 대령, 내 아끼는 후배야. 실수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군인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적당히 하고 징계위원회 선에서 마무리하지. 형사 고발까지 가는 건 우리 군 전체의 망신이야. 노골적인 압력이었다. 조용히 덮으라는 지시였다. 황지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볼펜이 뚝 부러질 듯 휘어졌다. 장군님, 실수와 범죄는 다릅니다. 최 대령은 조직적으로 군수 물자를 횡령했고 부하를 폭행 및 협박했습니다. 이걸 덮는다면 제가 군복을 벗어야 할 겁니다. 이봐, 황 장군. 자네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적을 만들어서야 되겠어? 여자라고 707에서 좀 띄워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말씀 삼가십시오. 황지연이 말을 잘랐다. 저는 여자이기 이전의 대한민국 육군 장군입니다. 그리고 제 부하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을 권리를 지키는 게 제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방해하신다면 그게 누구든 저는 싸울 겁니다. 끊겠습니다. 탁. 황지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강대위. 예, 여단장님. 김상무 소장 관련 자료도 준비해. 이 양반 분명히 최 대령이랑 엮여 있는 게 있을 거야. 뇌물수수든 인사청탁이든. 알겠습니다. 이미 정보과장 통해서 첩보 수집 중입니다. 강민우 대위 역시 황지연 못지않은 강골이었다. 업무를 대충 정리한 황지연은 정복을 갖춰 입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 대기시켜. 병원 간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일산에 있는 국군 고양병원 또는 민간 대학병원이었다. 그곳에는 김민재 하사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었다. 김민재 하사는 사건 이후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 구속은 면했지만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 하사가 링거를 맞고 있는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깡마른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효자였다. 여단장님. 김 하사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하려 했다. 황지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쉬어. 어머니는 좀 어떠시나? 네.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다 여단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하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황지연은 병상으로 다가가 김하사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어머님, 아드님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잠시 나쁜 놈들 때문에 길을 잃을 뻔했지만 용기를 내서 부대를 구했습니다. 아드님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잠들어 있던 어머니가 가만히 눈을 떴다. 별 2개가 달린 정복을 입은 여군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자 놀란 눈치였다. 아이고, 장군님이. 우리 민재가. 걱정 마십시오. 병원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민재 하사 당분간 어머니 간병할 수 있도록 청원 휴가 처리했으니 부대 복귀 신경 쓰지 말고 곁에 있어줘. 황지연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김하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 개인적인 마음이야. 어머니 영양제라도 사드려. 여단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받아. 명령이다. 황지연의 따뜻한 미소에 김하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전진.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황지연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녀가 싸우는 이유는 명확했다. 저런 병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권력자들의 협박 따위는 개 짖는 소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병원 로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국방부 전방부대 비리 사건 관련 특별감사 착수. 황지연 여단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 일어. 화면에 김상무 소장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신임 지휘관이 의혹이 앞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황지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적들이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해보자 이거지. 누가 죽나 끝까지 가보자. 여단 본청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감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비리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황지연의 뒤를 캐러 온 하이에나들이었다. 감사관들은 서류를 뒤지고 참모들을 불러다 압박 질문을 던졌다. 황지연 여단장이 평소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 없나? 유류 횡령건 혹시 여단장이 함정 수사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여단 참모들과 병사들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다. 저희 여단장님은 그럴 분 아닙니다. 병사들 밥 먹이는 거 하나하나 챙기시는 분입니다. 함정 수사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박철민 중령이 식판을 엎었던 사건을 목격했던 병사들이 헌병대에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마음은 이미 황지연에게로 기울어 있었다. 며칠 뒤 육군본부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최태곤 대령과 박철민 중령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이자 황지연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전장이었다. 회의실에는 육군 수뇌부 장군들이 앉아 있었다. 그 중에는 김상무 소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황지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황지연 준장. 자네가 제출한 증거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된 건가? 707 출신이라 도청이나 불법 촬영에 능한 건 알겠는데 군법은 엄연히 절차를 중요시해. 김 소장이 비아냥거렸다. 황지연은 정복을 단정히 입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 모든 증거는 군사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여기 영장 사본입니다. 황지연이 서류를 내밀었다. 김 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미리 손을 써둘 틈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김상무 소장님. 황지연이 반격에 나섰다. 최태곤 대령의 진술조서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군요. 횡령한 자금 중 일부가 상납금 명목으로 모 인사에게 흘러갔다는 내용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김 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뭐야?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건가?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황지연은 강 대위에게 눈짓했다. 강 대위가 녹음기 하나를 틀었다. 형님, 이번에 땡긴 거 5천 장 5천만 원 준비했습니다. 주말에 골프장에서 뵙죠. 그래, 최 대령. 역시 자네밖에 없어. 이번 진급 심사는 걱정 마. 최 대령과 김 소장의 통화 내용이었다. 최 대령이 살기 위해 숨겨두었던 히든 카드를 황지연이 신문 과정에서 받아낸 것이었다. 에이. 김 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다른 장군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김 소장에게 꽂혔다. 게임은 끝났다. 징계위원장의 판결이 내려졌다. 최태곤 대령, 박철민 중령, 파면 및 형사고발, 그리고 김상무 소장 역시 보직 해임 후 수사 의뢰한다. 탕. 의사봉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완벽한 승리였다. 회의실을 나오는 황지연을 향해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여단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관까지 수사선상에 올리셨는데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황지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본분을 잊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는 그가 별을 달았든 이등병이든 제 주적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부하들과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진. 그녀의 짧은 인터뷰는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다. 국민 여단장, 부패 척결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이 그녀에게 붙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 위병소를 통과하는 황지연의 차를 향해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우렁차게 경례했다. 전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 차 있었다. 황지연은 창문을 내리고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차 안에서 강민호 대위가 웃으며 말했다. 여단장님, 이제 좀 편해지시겠습니다. 쥐새끼들도 다 잡았고 큰 호랑이도 잡으셨으니 누가 덤비겠습니까? 황지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부대 전경을 바라보았다. 병사들이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편해지긴. 이제부터가 진짜지. 무너진 기강 다시 세우고 전투력도 올려야 해. 우리 부대는 전방이야.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날 선 긴장감 대신 든든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오늘 저녁은 맛있겠군. 메뉴가 뭐지? 오늘은 삼겹살 파티입니다. 여단장님이 특별 지시하신. 좋아. 소주 한 잔 딱 하면 좋겠는데 참아야지. 하하. 차 안에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감돌았다. 황지연 여단장의 전진부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시련을 겪은 부대는 더욱 단단하게 뭉치고 있었다. 진정한 지휘관이 이끄는 군대. 그곳에는 더 이상 억울한 병사도 배고픈 병사도 없었다. 오직 강인한 전우애와 뜨거운 조국애만이 가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파주의 겨울은 빨랐다. 비리 사건이 정리되고 첫눈이 내리던 날 황지연 여단장은 집무실이 아닌 연병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앞에는 완전 군장을 한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패배감과 무기력함에 젖어 있던 눈동자가 이제는 지휘관에 대한 신뢰로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부터 동계 전술 훈련을 시작한다. 황지연의 목소리가 확성기 없이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지난 몇 년간 너희들은 춥고 배고팠다.
기름을 도둑 맞아 난로를 켜지 못했고 식재료를 빼돌린 자들 때문에 맛없는 밥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녀는 병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창고에는 기름이 가득하고 취사장에는 고기가 넘친다. 내가 약속한 대로 지원은 완벽하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전투력, 필승, 전진. 병사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래. 군인은 잘 먹고 잘 자야 하지만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이기기 위해서다. 오늘부터 나는 너희들을 대한민국 최강의 전사로 조련하겠다. 나고자는 없다. 내가 뒤에서 밀고 갈 테니. 훈련은 혹독했다. 황지연은 지휘소에 앉아 무전으로 지시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별 2개가 박힌 철물을 쓰고 병사들과 똑같이 40kg 군장을 메고 산악행군에 나섰다. 파평산의 가파른 능선을 오를 때였다. 대열 후미에서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갓 전이 본 신병이 다리에 쥐가 나쓰러진 것이다. 야, 일어나. 정신 안 차려? 분대장이 신병을 다그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분대장의 어깨를 잡았다. 황지현이었다. 여단장님. 분대장이 기겁하며 길을 텄다. 황지연은 쓰러진 신병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신병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름이 뭐냐? 에이. 이병 강진수입니다. 힘드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리는 이미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황지연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초콜릿 바 하나를 꺼내 껍질을 까서 신병의 입에 넣어주었다. 씹어. 당 떨어지면 군신 할아버지가 와도 못 걷는다. 우물우물 초콜릿을 씹는 신병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약해서. 누구나 처음엔 약해. 나도 707 처음 갔을 땐 교관한테 매일 얻어터지고 울었다. 중요한 건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거야. 황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군장 위에 신병의 총을 얹었다. 총 줘. 내가 든다. 여단장님. 안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잔말 말고 내놔. 대신 너는 맨몸으로라도 끝까지 완주해. 그게 명령이다. 주변의 병사들이 술렁거렸다. 여단장이 신병의 총까지 들고 행군하다니. 그녀의 작은 체구 어디서 저런 괴력이 나오는지 믿을 수 없었다. 황지연은 총 2자루와 완전 군장을 메고도 선두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 뒷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단장님도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나고자는 없었다. 부대원 전원이 완주의 성공의 부대로 복귀했을 때 병사들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감 대신 엄청난 성취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훈련만 계속된 것은 아니었다. 훈련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사격장에서 문제가 터졌다. 일부 간부들이 황지연의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엘리트 의식이 강했던 작전과장 박소령은 특수부대 출신 여군이 지휘관으로 온 것을 내심 못마땅해 했다. 여단장님, 707식 실전 사격은 일반 보병들에게 무리입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크고요. 그냥 기존 규정대로 엎드려 쏴만 시키시죠. 사격장 통제탑에서 박소령이 비아냥거리듯 건의했다. 황지연은 쌍안경을 내리고 박소령을 쳐다봤다. 박소령. 저기 우리 사정을 봐가면서 엎드려 있을 때만 나타나나? 그건 아니지만 병사들 수준이 특전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단장님이야 워낙 사격의 달인이시라지만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은근히 황지연을 혼자만 잘난 사람으로 몰아가는 말투였다. 주변 간부들도 웅성거렸다. 황지연은 말없이 권총 홀스터에서 자신의 K5 권총을 꺼냈다.
그리고 소총 사격장에 놓인 표적지가 아닌 100m 뒤에 있는 작은 풍선을 가리켰다. 저 풍선 보이나? 예. 100m 거리의 풍선 말입니까? 권총 유효 사거리는 50m입니다. 맞히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시도를 안 하는 거야. 내가 보여주지. 황지연은 한 손으로 권총을 들었다. 조준 시간은 1초도 걸리지 않았다. 탕! 총성과 동시에 100m 밖에서 흔들리던 빨간 풍선이 터졌다. 헉! 박소령의 입이 떡 벌어졌다. 소총으로도 맞히기 힘든 거리였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황지연은 몸을 돌려 반대편 50m 거리에 있는 동전만 한 크기의 표적지 정중앙을 향해 연달아 방아쇠를 당겼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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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발 모두 명중. 탄착군이 10원짜리 동전 크기 안에 모여 있었다. 사격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은 묘기였다. 황지연은 뜨거워진 총구를 불며 박소령에게 권총을 건넸다. 나는 내 부하들에게 내가 못하는 걸 시키지 않아. 그리고 내 부하들은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박소령, 자네가 병사들을 믿지 못하면 누가 믿나? 박소령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알았으면 내려가서 사격 자세 교정해줘. 한 명도 빠짐없이 특등사수 만든다. 실시. 전진. 알겠습니다. 박소령은 헐레벌떡 통제탑을 내려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와, 우리 여단장님 진짜 미쳤다. 100m 권총 저격 실화냐? 나 오늘부터 뼈 묻는다. 황지연은 묵묵히 다시 쌍안경을 들었다. 강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 그녀의 전진 부대는 이제 무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자 임진강은 꽁꽁 얼어붙었다. 파주의 최전방 비무장지대 DMZ와 맞닿은 GOP에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었다. 황지연 여단장은 연말을 맞아 최전방 초소를 순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관사 대신 병사들과 함께 철책선을 점검하고 야간 경계 근무를 섰다.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황지연은 야간 투시경으로 북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특이 사항 없나? 전진. 현재까지 전방시계 양호하고 특이 징후 없습니다. 초소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하지만 황지연의 감은 달랐다. 707 시절 수없이 사선을 넘으며 발달한 육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오늘 밤 공기가 달랐다. 너무 고요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의 정적. CCTV 상황실 연결해. 황지연이 무전기를 잡았다. 여단장이다. 33번 구역 열상 감시 장비로 최대한 확대해봐. 갈대밭 쪽이다. 수신했습니다. 확대 중입니다. 여단장님, 갈대밭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멧돼지 같기도 한데 여론은 감지가 잘 안 됩니다. 멧돼지는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지금 바람도 안 부는데 갈대가 흔들려? 침투다. 황지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전 초소 비상. 진돗개 하나 발령. 전원 전투 배치. 비상벨 소리가 GOP의 정적을 깨뜨렸다. 웽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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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내무반에서 잠자던 병사들이 튀어나와 전투복을 입고 총을 들었다. 훈련의 성과였다. 1분도 안 되어 전원 투입 완료. 그때였다. 화광. 33번 철책선 인근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지향성 지뢰 크레모아가 터진 것이 아니라 아군이 매설해둔 대전차 지뢰가 터진 소리 같지는 않았다. 뭔가 다른 종류의 폭발이었다. 상황 보고. 여기는 33초소.
북계군으로 추정되는 인원 식별. 아군 초소를 향해 로켓포 발사했습니다. 으악. 무전기 너머로 총성 소리와 비명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북한군의 기습 도발이었다. 당황하지 마. 대응 사격 개시. 조명탄 띄워. 황지연이 소리쳤다. 펑, 펑. 하늘 위로 조명탄이 터지며 대나처럼 밝아졌다. 드러난 현장은 참혹했다. 철책 일부가 끊어졌고 숲을 사이로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북한군 특수부대원 10여 명이 몸을 숨기며 사격하고 있었다. 사격. 쏴. 아군 초소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두두두두두. 적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미리 계산된 사각지대로 숨어들어 교묘하게 응사하고 있었다. 아군 병사 2명이 파편에 맞아 쓰러졌다. 황지연은 상황실 모니터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저놈들 치고 빠지려는 수작이야. 도발해서 우리 대응 태세 떠보려는 거지. 그냥 보내면 안 돼. 그때 상급 부대인 군단 사령부에서 화상 전화가 걸려왔다. 황 여단장, 지금 뭐 하는 건가? 확전되지 않도록 사격 중지해. 우리 측 피해만 확인하고 물러나게 둬. 군단장은 정치적인 파장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늘 있는 일이었다. 도발하면 참고 또 참는 것. 하지만 황지연은 달랐다. 군단장님, 적이 내 부하를 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냥 보내라고요? 명령이야. 더 쏘면 자네 옷 벗을 줄 알아. 황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옷을 벗는 건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공격을 멈추면 적들은 여자가 지휘관이라 약해 빠졌군 하고 비웃으며 더 큰 도발을 해올 것이 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부하가 당했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통신 보안. 황지연은 과감하게 통신을 끊어버렸다. 강대위. 707 시절 쓰던 장비 챙겨. 그리고 기동 타격대 최정예 5명 선발해서 따라와. 여단장님, 직접 가시려고요? 위험합니다. 내 새끼들이 맡고 있는데 뒤에 숨어 있어? 그건 엄마가 아니지. 황지연은 방탄조끼를 조여매고 K1 기관단총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에 살기가 감돌았다. 감히 내 구역에 발을 들여? 살아서는 못 돌아간다. 그녀는 지프에 올라타 현장으로 질주했다. 이것은 단순한 교전이 아니었다. 전진부대의 자존심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었다. 교전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끊어진 철책 사이로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노련했다. 그들은 아군의 대응 사격이 뜸해진 틈을 타 부상당한 아군 병사 1명을 인질로 잡고 철책 너머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아군이 잡혀 있다. 중대장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병사들은 방아쇠에서 손을 떼고 발만 동동 굴렀다. 북한군 조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소리쳤다. 남조선 갓나 새끼들. 더 쏘면 이놈 목을 따버리겠다. 길을 터라. 그들은 안개를 틈타 유유히 북쪽으로 넘어가려 했다. 그때 짙은 안개를 뚫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황지연이었다. 그녀는 소음을 줄인 전술화를 신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접근했다. 그녀는 기동 타격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둘은 좌측, 둘은 우측에서 퇴로 차단. 내가 중앙을 맡는다. 대원들은 눈빛으로 알겠다고 답하며 산계했다. 황지연은 호흡을 멈췄다. 적과의 거리는 50m. 인질로 잡힌 건 김이병이었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 북한군의 칼이 김이병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일반적인 사격으로는 인질이 다칠 위험이 너무 컸다. 정확한 한 발 혹은 순식간의 제압이 필요했다.
황지연은 총을 등 뒤로 돌리고 허리춤에서 대검과 섬광탄을 꺼냈다. 야, 이 쥐새끼들아. 그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며 몸을 일으켰다. 북한군들이 화들짝 놀라 그녀 쪽을 쳐다봤다. 뭐야? 웬 계집년이.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황지연의 손에서 섬광탄이 날아갔다. 팟! 강렬한 빛과 폭음이 터졌다.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던 북한군들은 눈이 멀어버릴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아, 내 눈.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황지연이 뛰쳐나갔다. 그녀의 속도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그녀는 인지를 잡고 있던 적 조장의 팔을 쳐내고 명치를 가격했다. 퍽! 크억! 적 조장이 쓰러지자 김이병이 풀려났다. 엎드려. 황지연의 외침에 김이병이 본능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동시에 매복해 있던 기동 타격대원들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두두두두두. 시야를 잃고 우왕좌왕하던 북한군들이 쓰러졌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하지만 쓰러진 줄 알았던 적 조장이 마지막 발악으로 품에서 수류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으려 했다. 동무들, 다 같이 죽자. 거리는 불과 3미터. 터지면 황지연도 김이병도 끝이었다. 황지연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다. 그녀의 군화발이 적 조장의 턱을 걷어찼고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대검을 던졌다. 대검은 정확하게 적 조장의 어깨를 관통하여 그를 뒤로 넘어뜨렸다. 수류탄이 적 조장의 손에서 미끄러져 철책 너머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콱광! 폭발음과 함께 흙기둥이 솟구쳤지만 다행히 구덩이 속이라 파편은 위로만 솟구쳤다. 황지연은 김이병을 감싸 안고 바닥에 뒹굴었다. 흙과 돌조각이 비오듯 쏟아졌다. 잠시 후 정적이 찾아왔다. 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기동 타격대원들이 달려왔다. 황지연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나는 괜찮다. 김이병은? 저는 괜찮습니다. 여단장님. 김이병은 덜덜 떨며 울고 있었다. 황지연은 김이병의 헬멧을 두드려 주었다. 살았으면 됐다. 쫄지 마. 내 뒤엔 내가 있다. 북한군 잔당들은 황지연의 귀신 같은 솜씨에 기겁하여 북쪽으로 도망쳤다. 현장에는 제압된 적 조장과 부상당한 적 2명만이 남았다. 생포였다. 새벽 해가 떠오를 무렵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황지연의 지프 뒤로 포박된 북한군들이 실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냈다. 군단 사령부에서는 난리가 났다. 명령 불복종이라며 길길이 날뛰던 군단장은 황지연이 적을 생포하고 아군 피해 없이 인지를 구출했다는 보고를 받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오히려 북한군의 도발 증거를 확보하고 역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쥐어준 셈이었다. 위병소 앞 밤새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참모들과 병사들이 황지연의 차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여단장님 만세! 전진부대 만세! 강민우 대위가 달려와 차 문을 열어주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단장님. 다치신 데는? 생책이 좀 났다. 그보다 배고프네. 아침 밥차 오늘 메뉴 뭐냐? 오늘은 햄버거 빵입니다. 채 뜨끈한 국밥이 땡기는데. 뭐 할 수 없지. 잼 많이 발라 먹어야겠다. 황지연은 씩 웃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전투복은 흙과 화약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어깨 위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병사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병사들이 그녀를 위해 길을 터주며 격려했다. 전진. 그 소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리더를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맹세였다.
황지연은 그들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어떤 적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부대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녀가 있는 한 전진부대는 영원히 전진할 것이라고. 비무장지대에서의 교전이 있고 난 뒤 파주의 겨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지만 기어코 봄은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임진강 얼음이 녹아 흐르고 앙상했던 철책선 주변 나무들에도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계절이 아니라 바로 제1보병사단 예하 여단의 분위기였다. 황지현 여단장의 무용담은 군 내부를 넘어 세상 밖으로까지 퍼져나갔다. 철책선의 여전사, 병사들의 어머니. 언론은 그녀에게 온갖 수식어를 붙였지만 황지연은 그 모든 찬사를 뒤로 한 채 오직 부대 관리에만 전념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여단 본청 대회의실에서 훈장 수여식이 열렸다. 귀관은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적의 도발을 막아내고 아군의 생명을 구하였기에 이 훈장을 수여함.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해 황지현의 가슴에 충무무 공훈장을 달아주었다. 번쩍이는 훈장보다 더 빛나는 것은 황지현의 담담한 눈빛이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훈장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그날 밤 추위와 공포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제 부하들입니다. 황지연의 수상 소감에 강당에 모인 장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김민재 하사와 강진수 이병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을 붉혔다. 행사가 끝나고 다과회가 열렸지만 황지연은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닌 부대 뒤편의 구치소 면회실이었다. 그곳에는 죄수복을 입은 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최태곤 전 대령과 박철민 전 중령이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초라한 늙은이 꼴을 하고 있었다. 잘 지내셨습니까? 황지현이 유리병 너머로 말을 건넸다. 박철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최태곤은 도끼가 빠진 퀭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비웃으러 왔나? 최태곤이 힘없이 물었다. 아니요. 저녁 신고를 못 받아서 받으러 왔습니다. 비록 불명예 저녁이지만 한때는 제 선배님이셨으니까요. 황지연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아닌 씁쓸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저희 부대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름 탱크는 항상 가득 차 있고 병사들 식판에는 고기 반찬이 끊이질 않습니다. 당신들이 훔쳐갔던 그 소소한 행복들이 제자리를 찾으니 병사들 눈빛부터 달라지더군요. 박철민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단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식판만 없지 않았어도, 아니 기름에 손만 안 댔어도 뒤늦은 후회였다. 황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지만 군인의 죄는 용서받기 힘듭니다. 당신들이 배를 채우는 동안 전방의 병사들은 추위에 떨었으니까요. 남은 수영 생활 동안 그 추위를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황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다. 등 뒤로 두 남자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 황지연은 취사장에 들렀다. 점심시간이라 병사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밥 냄새, 국 냄새가 향기롭게 퍼졌다. 여단장님 오셨습니까? 전진. 식사를 하던 병사들이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앉아. 밥 먹는데 무슨 경례야. 편하게 먹어. 황지연은 손을 휘저으며 배식대 앞에 섰다. 오늘 메뉴 뭐냐? 제육볶음이랑 소고기 무국입니다. 여단장님 좋아하시는 김도 나왔습니다. 취사병이 싱글벙글 웃으며 식판에 밥과 반찬을 수북하게 담아주었다. 일장, 그날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 폭언도 날아다니는 식판도 없었다. 오직 전우애와 웃음소리만이 가득했다.
황지연은 계급장이 없는 이등병들 틈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야, 신병. 밥맛 어떠냐? 저 전진. 꿀맛입니다. 사회에서 먹던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밥심으로 나라 지키는 거다. 황지현이 자신의 식판에 있던 제육볶음을 신병의 식판에 덜어주었다. 신병은 감격해서 숟가락을 든 손을 떨었다. 주변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움 섞인 야유를 보냈다. 아, 여단장님. 저도 고기 좀 주십시오. 얌마, 너는 상병이잖아. 신병이나 챙겨.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것이 황지연이 꿈꾸던 진정한 강군강한 군대의 모습이었다. 잘 먹고 잘 웃고 싸울 땐 목숨 걸고 싸우는 군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강민우 대위가 편지 한 통을 들고 다가왔다. 여단장님, 김민재 하사 어머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황지연은 봉투를 열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보였다. 장군님, 못난 제 아들 살려주시고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이 나라의 큰 별이 되어주세요. 편지를 읽는 황지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편지였다. 그날 오후 황지연은 지프를 타고 여단에서 가장 높은 고지인 도라산 전망대로 향했다. 해 진력의 노을이 임진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저 멀리 개성공단이 보이고 북한의 산하가 한눈에 들어왔다. 황지연은 난간에 기대어 북쪽을 바라보았다. 아름답지 않나? 예. 아, 예. 경치 좋습니다. 강 대위가 얼떨결에 대답했다. 이 아름다운 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곳을 지켜야 해. 때로는 똥물을 뒤집어 쓰더라도, 때로는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 뛰어들더라도.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여단장님, 육군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정책부서로 영전하실 기회가. 거절해. 황지연이 딱 잘라 말했다. 예. 하지만 거기는 진급 코스입니다. 여기 계시면 또 고생만 하실 텐데. 나는 여기가 좋아. 흙먼지 날리고 땀 냄새 나는 야전이 내 체질이야. 그리고 황지연은 아래쪽 GOP 초소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경계 근무를 서기 위해 이동하는 병사들의 행렬이 보였다. 개미처럼 작게 보였지만 그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아들들이었다. 저 녀석들 두고 어디 가냐? 나 없으면 또 누가 밥그릇 뺏을지 모르는데. 내가 전역하는 그날까지 내 부하들 건드리는 놈들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할 거다. 강 대위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여단장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육본에는 전방이 체질이라 못 갑니다라고 전하겠습니다. 그래. 아주 좋네. 황지연은 모자를 고쳐 썼다. 붉은 노을빛을 받아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황금빛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북쪽 하늘을 향해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과 부하들을 향해 천천히 손을 올려 경례를 붙였다. 그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눈빛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전진. 그녀의 낮고 힘찬 목소리가 파주의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황지연 여단장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대한민국 육군에 그녀가 버티고 서 있는 한 전진부대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영원히 전진할 것이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안고서 계절이 2번 바뀌고 다시 가을이 찾아온 파주. 황금빛 들판에는 추수가 한창이었지만 제1보병사단 여단 본부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예고도 없이 불시에 부대 관리 실태 점검을 나온 것이다. 이번 점검 단장은 군 내에서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육군본부 감찰과장 조규철 대령이었다.
그는 꼬투리 잡기의 명수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부대가 없다는 것을 신조로 삼는 깐깐한 인물이었다. 황지연 여단장. 명성은 익히 들었소. 뭐 병사들에게 인기가 연예인급이라지. 조 대령은 여단장실 소파에 앉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찻잔을 들었다.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황지연이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는 것을 시기하는 구시대 군인들의 대표주자였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밥 잘 먹이고 잠 잘 재우는 게 지휘관의 덕목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황지연은 정복 차림으로 맞은편에 앉아 담담하게 대꾸했다. 밥 잘 먹이는 게 다가 아니지. 군대는 규정과 원칙이야. 오늘 내가 아주 꼼꼼하게 볼 생각이네. 특히 지난번 유류 횡령 사건 이후 장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군. 조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휘봉을 탁탁 두드렸다. 전 참모 비상 소집. 지금부터 감찰 시작한다. 감찰은 지독했다. 조 대령과 그의 부하들은 이틀 밤낮으로 서류를 뒤졌다. 유류 불출 대장, 식자재 납품 영수증, 병사들 휴가증까지 샅샅이 훑었다.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황지연을 관리 소홀 명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심산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은땀을 흘리는 건 황지연이 아니라 조 대령 쪽이었다. 에이, 이건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 유류 장부는 한 방울의 오차도 없었다. 식자재는 납품된 양과 병사들이 섭취한 양, 잔반 처리량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심지어 병사들의 고충 처리 상담 일지마음의 편지에는 건의 사항 없음, 여단장님 존경합니다 같은 내용만 수두룩했다. 이거 조작 아니야? 야, 병사들 불러와. 무기명 설문조사 다시 해. 조 대령이 악을 썼다. 그는 병사들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몰래 쪽지를 돌렸다. 여단장의 부조리나 강압적인 지시가 있으면 적어낼 것. 포상 휴가 보장함. 그러나 수거된 쪽지들의 내용은 조 대령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우리 여단장님 건드리면 가만 안 둡니다. 밥 맛있습니다. 감찰관님도 드시고 가십시오. 전진. 황지연 장군님은 저희의 자부심입니다. 하나같이 황지연을 찬양하거나 오히려 억지 감찰을 하는 조 대령을 비판하는 내용뿐이었다. 마지막 날 총평 시간. 조 대령은 풀이 죽은 채 강단에 섰다. 점검 결과. 특이 사항 없음. 부대 관리 상태. 최우수. 그가 억지로 결과를 발표하자 배석해 있던 참모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황지연은 팔짱을 낀 채 조 대령을 바라보았다. 회의가 끝나고 조 대령이 부대를 떠나려 할 때 황지연이 그를 배웅했다. 조 대령님. 왜 그러십니까? 먼지를 털려고 오셨는데 털 게 없어서 섭섭하셨겠습니다. 조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다. 황지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먼지는 가만히 놔두면 쌓이는 법이지요. 하지만 저희 부대는 매일매일 병사들과 제가 함께 닦고 조이고 기름칩니다. 틈이 있어야 먼지가 앉는데 저희는 전우회로 꽉 차 있어서 틈이 없습니다. 조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쫓기듯 차에 올라탔다. 그때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조 대령의 차를 향해 경례했다. 전진. 안녕히 가십시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당당한지 조 대령은 차창을 올리며 중얼거렸다. 괴물 같은 여자. 진짜 군대를 만들어놨군. 황지연은 멀어지는 감찰 차량을 보며 강민호 대위에게 말했다. 강 대위, 저 양반 가면서 배 좀 아플 거다. 소화제라도 하나 챙겨드리지 그랬나. 하하. 여단장님, 오늘 저녁 회식입니까? 참모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 조 대령이 먼지 구경도 못하고 갔으니 우리라도 삼겹살 구워서 미세먼지 좀 마셔보자. 가자. 여단 본부에는 또다시 유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외부의 어떤 압력도 뚫을 수 없는 강철 같은 결속력이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주말. 서울 용산의 한 결혼식장. 오늘은 제1보병사단 예하 여단 수송부 김민재 중사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다. 김민재 중사는 과거 유류 횡령 사건의 내부 고발자이자 피해자였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황지연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 장기 복무 심사까지 통과했다. 그리고 오늘 오랫동안 기다려준 여자친구와 100년 가약을 맺는 날이었다. 식장은 군인들과 친지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자꾸만 출입문 쪽으로 쏠렸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홍해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텄다. 저분 그분 아니야? 맞아. 뉴스에 나왔던 황지연 장군. 황지연이 등장했다. 정복 차림이 아닌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품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뒤로는 강민우 소령진급이 선물 상자를 들고 따르고 있었다. 대기실에 있던 김민재가 황지연을 보고 놀라서 뛰어왔다. 여단장님, 정말 와주셨습니까? 바쁘실 텐데. 내 새끼 장가가는 날인데 전쟁 터진 거 아니면 와야지. 축하한다, 김중사. 아니, 이제 신랑 김민재. 황지연이 김민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김민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고운 한복을 입은 노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다. 김민재의 어머니였다. 아이고,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머니가 황지연의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친 손이었지만 온기가 가득했다. 어머님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오늘 민재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네요. 다 장군님 덕분입니다. 그때 장군님이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모자는 지금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황지연은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드렸다. 그런 말씀 마세요. 민재가 훌륭해서 복받은 겁니다. 오늘 많이 웃으셔야죠.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주례사가 끝나고 축가 순서가 되자 사회자가 깜짝 발언을 했다. 오늘 특별한 분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신랑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자 생명의 은인입니다. 황지연 여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순서였다. 하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황지연은 당황하지 않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신랑 신부를 바라보았다. 저는 군인이라 딱딱한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신랑 김민재는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가진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원천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황지연의 시선이 신부에게 향했다. 신부님, 군인의 아내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김민재 중사가 나라를 지키는 동안 저는 지휘관으로서 김민재 중사를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짧고 굵은 축사. 식장 안은 감동의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식이 끝나고 행진하는 시간. 김민재와 신부가 버진 로드를 걸어 나왔다. 그때 하객석에 앉아있던 여단 동료들이 일제히 일어나 칼각을 잡았다. 신랑에게 대하여 경례, 전진. 우렁찬 경례 구호가 식장을 흔들었다. 김민재는 씩씩하게 답례했다. 그리고 황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김민재를 향해 작게 손을 들어 거수 경례를 보내주었다. 별 2개의 장군이 보내는 축복의 경례. 김민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결혼 선물이었다. 피로 연장에서 황지연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비웠다. 캬, 역시 술은 낮술이지. 강민우 소령이 옆에서 웃으며 안주를 건넸다. 여단장님, 그러다 취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일 새벽에 강원도 인제 훈련장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황지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아, 맞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험한 동네로 가는구나. 이번 상대가 7군단 예하 기계화 보병 사단이라던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게다가 그곳의 전문 대항군 연대는 독이 바짝 올랐답니다. 황지연은 빈잔을 내려놓으며 씩 웃었다. 결혼식장의 낭만은 이미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야전 사령관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독이 올랐어? 잘 됐네. 독사는 밟아줘야 제맛이지. 내일부터 강원도 산골짜기를 우리 안방으로 만들어주자고. 강원도 인제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대한민국 육군 부대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지옥의 훈련장. 그곳에 제1보병사단 황지연 여단이 입소했다. 상대는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기계화 보병사단과 이곳 지형을 제 집처럼 꿰뚫고 있는 전문 대항군 현대전갈부대였다. 객관적인 전력상 황지연 여단의 열세가 예상되었다. 이번엔 전진부대도 별 수 없을걸? 여기가 어디라고. 파주 평지에서나 잘난 척했지. 이 험한 산악 지형에서는 탱크도 무용지물이야. 대항군 지휘관들은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다. 황지연이 누구인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특수전 사령부에 살아있는 전설 백만이었다. 훈련 3일차. 전황은 대항군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황지연은 주간에는 병력을 꽁꽁 숨기고 방어에만 치중했다. 적들이 겁먹어서 안 나온다고 비웃을 정도였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통신 보안. 각 대대 지금부터 유령작전 개시한다. 황지연의 지시가 떨어지자 여단 예하 수색 중대와 특공대원들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산을 타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은밀했다. 황지연이 지난 1년간 특수부대식 침투 전술을 일반 보병들에게 이식시킨 결과였다. 새벽 3시. 대항군 지휘소. 뭐야? 통신이 왜 이래? 전방 초소 응답해. 대항군 연대장이 무전기를 집어던졌다. 통신이 두절되고 외곽 경계병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막 레이저 센서 감지 처리되고 있었다. 팟팟, 팟. 어둠 속에서 레이저 빔이 빗발쳤다. 총성은 없었지만 공포탄을 사용하지 않는 침투 대항군 병사들의 감지기에서 B- 하는 사망 신호음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왔다. 적이다. 적이 후방으로 침투했다. 혼비백산한 대항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황지연이 이끄는 본대가 정면을 돌파했다. 돌격. 밀어붙여. 쾅. 조명탄이 터지고 함성이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황지연은 선두 지휘 장갑차에 올라타 전장을 지휘했다. 1대대 좌측 능선 점령. 2대대 중앙 돌파. 3대대 퇴로 차단. 그녀의 지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정교하고 빨랐다. 적들이 대응하기도 전에 허리를 끊고 목을 조였다. 해가 뜰 무렵 대항군 지휘소에는 백기가 걸렸다. 훈련단 창설 이래 최초로 공격부대가 전문 대항군을 전멸시키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사후 강평 시간. 대항군 연대장은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황지연에게 악수를 청했다. 완패했습니다. 도대체 보병들한테 뭘 가르치신 겁니까? 특수부대인 줄 알았습니다. 황지연은 헬멧을 벗어 옆구리에 끼고 땀을 닦았다. 그녀의 짧은 머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내 부하들을 믿었고 놈들도 나를 믿었을 뿐입니다. 믿음만으로 이런 전술이 나옵니까? 전우를 믿으면 등 뒤를 맡길 수 있고 지휘관을 믿으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강군입니다. 황지연은 멀리 도열해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밤샘 전투로 지치고 힘들 텐데도 승리의 기쁨에 취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장병들.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훈장이었다. 그날 저녁 훈련장 복귀 행군. 황지연은 이번에도 차를 타지 않고 대열의 맨 앞에서 걸었다. 힘드냐? 그녀가 외쳤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목이 터져라 대답했다. 좋아. 부대 복귀하면 내가 사비 털어서 치킨 쏜다. 1인 1달기다. 와. 여단장님 만세. 황지연 만세. 함성은 인제의 산맥을 넘어 파주까지 닿을 기세였다. 황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별보다 빛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묵묵히 조국을 지키며 걷고 있는 병사들의 땀방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전진할 그녀의 의지였다. 육군 최연소 여성 장군 황지연. 누군가는 그녀를 독사라 불렀고 누군가는 어머니라 불렀다. 하지만 역사에 그녀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났던 진정한 군인이라고. 전군 계속 전진. 그녀의 명령과 함께 전설의 행군은 끝없이 이어졌다.